자, 그럼 종목에 대해서 고민들 진짜 많을 텐데요. 먼저 시장 질문들 하나씩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가 너무 또 이렇게 차분하셔가지고요. 마음이 진정됩니다. 네. 칭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고민들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저 휴니드가 궁금하고요. 휴니드가 궁금해요. 네, 매수가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470원에 10%요. 알겠습니다. 지금 휴니드라는 종목을 들고 계신데, 그러면 좀 수익권에 있는 종목 아닌가요? 11,0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더 많았는데 수익이? 네, 내려와서. 이거 맞네. 알겠습니다. 비중은 좀 적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다음은 나으신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수익이 정말 극대화로 잘 났다가 수익이 또 이렇게 쭉 줄어들잖아요. 네. 그것도 마음이 아파요. 그쵸. 분명히 내가 이렇게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수익 볼 수 있었는데, 과연 11,160원까지 그때 터치를 했단 말이죠. 우리 그때 영광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근데 왜냐면은 이제 방산주라고 하면 사실 두 개로 좀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량주인 방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를 항상 타는 그런 방산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량주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뭐 혹은 LIG 넥슨 이런 종목들을 의미를 하는데, 이제 테마성이 좀 강한 방산주들이 있어요. 중소형주, 뭐 1,000억대라든지 혹은 1,000억 원 미만대 종목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빅텍이나 휴니드, 뭐 퍼스텍 이런 종목들이 그런 종목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휴니드도 마찬가지로 뭐 시총이 1,200억대로 좀 테마성을 띠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얼마 전에 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불거지느냐 안 지느냐, 뭐 추가적으로 또 악재가 나오느냐 이런 네. 부분에 좀 중요한데, 사실 이제 주말간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관련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다지 좀 탄력을 받지는 못하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종목이 움직이려면은 또다시 이제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나타나야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휴니드라는 종목의 차트, 사실 실적보다는 이런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주가 흐름을 길게 한번 늘여놓고 보시면은 사실 중장기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기보다는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반짝하고 또다시 조정이 나오고 계속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반짝 올랐지만 이슈가 뭐 재료가 좀 소멸이 되게 되면서 다시 이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이미 뭐 이 구간에는 시장 조정에 대한 영향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차익도 더 빠르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이미 조정을 맞은 상태에서 지금 당장 정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선적으로는 이 11이평선 구간이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 눌림목 형상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8,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사실 지금 8,47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굉장히 잘 잡으시긴 하셨거든요. 이 갭 이후에 갭을 메꾸지 않은 자리에서 바로 연이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자리였는데, 근데 이제 조정 구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8,500원 구간,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눌림목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져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익 기회를 줄 때 계속적으로 챙겨두는 습관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적이나 혹은 중장기적인 재료 혹은 펀더멘탈에 대한 이 성장에 대한 부분을 보고 가야 될 종목이냐, 혹은 단발성으로 이런 테마와 관련돼서 가져갈 종목이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테마성 같은 경우에는 반짝 상승이 나오는 만큼 그만큼 빠르게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좀 챙겨 가시면서 분할 매도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짧게 바라봐야 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일단 수익 챙기는 거를 우선시 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시청자님 의견 동의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수익 그냥 보고 있는 거 좀 가져오시고요. 저희가 좀 아쉬운 마음 계실 것 같아서 이 마음 들지 않도록 저희 떡 선물 세트 드릴게요. 마음에 드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갈 거거든요. 전화 받아주셔야지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릴 수 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휴니드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우리 댓글에서 여자는 휴니드죠 라고 하면서 휴니드에 대한 또 국찬론도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지금 하나씩 올라오는데 문자 볼까요? 8974번님은 지노믹트리 저 지금 종목 갖고 있는데요. 24,466원에 27%까지 지금 비중을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거 정말 어떻게 봐야 되나요? 라는 사연이 좀 많습니다. 지노믹트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4%가량 쭉 올라가면서 양봉을 좀 만들어가는 상황인데 흐름이 이제는 좀 저점 잡고 올라가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건가? 그러기엔 좀 손실권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분께서는 네. 평단가까지만 와라 이런 생각 좀 하실 것 같아요. 물타기를 하는 게 지금 좋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조금 이른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뭐 진단 관련 기업으로서 코로나 진단으로도 부각을 받은 바가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확산세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다 그쵸. 보니까. 네, 그래서 코로나, 소위 코로나 테마주라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노믹트리는 그렇게 강세를 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게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도 이 지노믹트리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던 이 재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전에는 이제 대장암 진단이라든지 혹은 방광암 진단 이와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떤가. 왜냐면은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지노미트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안 좋게 지금 급락하게 되면서 같이 동반 하락을 보였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거래량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비중을 확대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계속적으로 이제 비중을 확대하시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보시면은 지금 이전에도 이 16,000원 구간대에서 계속적인 하방 경직을 좀 보여준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16,000원 구간을 지켜주고 버텨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조금 살아나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비중 추가를 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1차적으로 비중 확대를 하시면서 단가를 좀 낮추셨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매수가가 지금 24,500원 구간인데 지금 이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도 보시면은 여러 차례 좀 저항을 받으면서 박스권 상단을 좀 만들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1차적으로 비중 축소하고 이 구간까지 올라온다. 그러면은 비중 추가했었던 물량만큼 정도는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기존 보유 지금 27%를 가지고 계신데 27%만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이전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대, 그래서 24,500원 구간 돌파, 그 다음에 27,500원 구간, 이런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챙겨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에 지금 투심이 굉장히 좋고 여전히 제약바이오 내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보다는 반등을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이상으로도 일단 손절보다는 상황 지켜보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이 좀 가장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슈가 죽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8974번님. 그럼 이어서 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저희 왔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날씨도 더운데 지금 어디서 또 뭐하고 계신가요? 네, 더워가지고 지금 사무실에 지금 거기가 최고죠. 거기 천국인가요? 네, 천국입니다. 네, 부럽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 같은 그 공간에서 어떤 고민 좀 있으신지 그럼 나눠주세요. 어떤 종목이에요? 화이트 진로요. 하이트 진로 평단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31,000원에 20%요. 알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사셨을 때는 좀 어떤 마음으로 사신 건가요? 뭔가 이제 맥주 많이 먹을 것 같다 더우니까 뭐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그때 이제 진로 이즈백 나오고 하니까 네. 인기 있고 해서 올라갈 뻔히 해서 샀는데 좀 네. 한참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진로 이즈백이 나왔을 땐 좀 뭔가 대박이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셨나 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대박인데 왜 안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그거밖에 안 여쭤볼게요. 마시는데. 네, 전문가님. 진로 이즈백을 시청자님께서 막 먹었을 때 와 이건 대박 날 것 같다, 분위기 좋다 해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에 네. 반응이 없느냐, 많은 또 애주가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한번 여쭤봐 주실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다면? 네, 사실 이제 뭐 국내 내수주 중에 이런 소비주들이 있어요. 이제 담배라든지 혹은 이런 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그렇게 재밌게 움직이지는 않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특징적인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실적은 사실 계속 좋았어요. 요즘 뭐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런 수출에 대한 부분이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거든요. 네. 사실 다른 뭐 맥주라든지 혹은 막걸리 이런 것들은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어주면서 사실 급변동을 좀 보였는데 하이트진로는 그러지 못했었던 게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실적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매출액이 뭐 2조 원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주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보다 뭐 큰 성장은 아니지만 소폭 성장을 하게 되면서 2.6조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조금 등락은 있지만 다시금 이 2천억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은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리하시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또 이제 여름철이고 하다 보면은 이런 주류 관련주들이 계절성을 좀 띠기 때문에 한 번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일단은 가격대가 조금 높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차례 좀 비중을 확대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중 20%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자신이 있다, 내가 다른 거 막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 가져가실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비중만큼 정도는 태우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답인데, 이 하이트진로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실적이 좋았을 때 잘 가다가 지금은 실적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보시면 지금 바닥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주가 턴어라운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19,000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가져가도 무방한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좀 오래 들고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 좀 타도 괜찮다는 거죠? 네, 나쁘지 않고 쭉 가져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한번 더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요, 또 기분 좋은 또 하루 보내시라고 텀블러 선물 드릴게요. 또 이렇게 진로 이즈백 드신다고 하니까 물도 같이 드시라는 의미로 텀블러 드릴 테니 제작진 전화 가면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텀블러에다 마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텀블러에다 또 드신다고 하니까 댓글에 우리 주슐랭님께서 열심히 마셔서 우리 주가를 올려봐요 라고 하면서 화이트 진로 응원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와, 그리고 지금 너튜브에 보니까요, 올무지개님께서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금 너무 더워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전문가님, 나만의 이 무더위를 극복시키는 방법 이런 거 있을까요? 더위를 이기는 방법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주봉 수익이 많이 나면 사실 더위도 잊혀지지 않나요? 그래도 그게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그냥 즐기자. 이 더위도 즐기자. 네, 이제 어차피 이게 주식 시장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 시장에도 네. 어차피 조정 시장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항상 오르기만 할 수도 없고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여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계절성으로 이제 4계절이 있기 때문에 여름 또 여름 휴가와 같이 더위를 충분히 즐기고 또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또 그 쾌락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주식 시장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희노애락이 있는 거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여러분들 즐기시면서 이 시장을 한번 파도에 몸을 맡겨보시는 느낌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네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또 문자 사연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789번님께서 CGV 얘기해 주셨어요. 24,000원에 50% 비중 담고 있어요. 이 종목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요? 굉장히 좀 평단가가 높아요. 5,740원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비중도 높고 평단가도 높고 이거 정말 엎친 데 접친 격일 것 같은데요. 고민 진짜 많으실 것 같거든요. 업황 자체는 좀 어떻게 봐야 될지부터 하나씩 잡아주시죠. 네, 일단은 업황 자체는 더 나빠질 것은 없다. 이제 이미 최악을 좀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전에 사실 이 CJ, CGV 같은 이런 영화
이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전에 이제 사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까지 겹치게 되면서 굉장히 업황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제 영화관을 가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서서히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때 이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수출도 조금씩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반등을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버텼는데 사실 여기 와서 손절하실 이유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 실적을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이제 2020년도부터 갑자기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게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겹치게 되면서 수익을 뽑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자가 일어났고 근데 정리한 영화관도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반영이 돼서 그런데 이제는 작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올해도 이제 1,000억 원대로 조금씩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주가에 반영되기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현재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CJ CGV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0원 뭐 중반대에서 계속적인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상 지금 24,000원의 비중이 50%시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정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충분히 기다리시고 만약에 이 5,000원 구간에서 그러니까 5,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배열로 좀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비중을 조금만 추가해 주시고 접근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러면서 지금 이 6,000원 단기 고점 구간이 6,000원대거든요. 6,000원 초반대. 그래서 이 구간만 돌파하면은 사실 이전에 유상증자로 인해서 개파락에 나왔었던 가격대 구간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7,000원대까지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돌파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비중 확대를 했을 때 6,200원 구간을 돌파했다. 그러면 축소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7,300원까지 보시고 또 7,300원 구간까지 올라왔는데 이 주가 흐름이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 비중 축소 없이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 고점 구간 혹은 갭이 발생했었던 구간을 계속적으로 비교해 가시면서 이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항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비중 확대했었던 분량만큼은 좀 덜어내시고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업황을 본다고 하면 더 이상 좀 나빠질 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좀 들고 가면서 전략을 잘 세운다고 하면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회로를 좀 돌려도 되진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모르겠어요 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문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1번님이 또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주셨어요. 이렇게 또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저는 48,800원에 20% 비중을 좀 들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되나요? 58,000원까지 갔다가 기회를 놓쳤다라는 사연이네요. 다시 기회 올 수는 있을까요? AI 기판 단가 급등으로 아마 과거에 또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인데 다시 쭈루루 좀 빠졌습니다. 근데 신영증권에서는 오늘 뜨거운 수요로 2분기 실적 잘 나올 거다. 그리고 시간의 매매에서도 급등이 됐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뭔가 조금 다시 한번 기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리는 또 긍정의 시그널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투자자분들은. 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여기 동의하세요? 네, 일단은 뭐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사실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AI 버블론이다, 뭐 엔비디아 고점론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국내 기업들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상승폭도 좀 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다시 좀 저점을 잡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 뭐 수출 동향만 보더라도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흑자를 유지를 하고 이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항상 걱정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좋다 하더라도
이전에 이 확실히 수급이 이 반도체로 쏠렸을 때만큼의 강한 흐름을 보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이미 AI라는 것을 통해서 아주 강한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막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그렇게 가는 흐름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서 눌림목 매매를 좀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은 정말 중장기적인 관점, 뭐 정말 수년간을 보고 가져가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기판과 관련된 기업으로 잘 아실 텐데. 이 MLB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거든요.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해서 기판도 이제 고성능화가 되면서 여러 겹으로 HBM처럼 쌓아 올리는 것처럼 기판도 마찬가지로 쌓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MLB 혹은 이 기판을 했었던 기업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많이 포기를 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부분을 좀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중국에 대한 규제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오게 되고 이전에 이수페타시스가 못 간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제 중국에서 치고 나가고 네. 애초에 이 한국에서 이 기판과 관련된 기업이 선두주자가 아니었기 때문인데 이제는 이수페타시스가 뭐 글로벌 탑3 안에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그럴 가능성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기업 펀더멘탈의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믿고 정말 몇 년을 투자하실 것이냐, 혹은 내가 지금처럼 뭐 하루 이틀 조정 나와서 불안해 하실 거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눌림목 매매를 확실하게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나올 때 좀 눌림목 매매 확실하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상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361번님께 저희가 꼭꼭 성공하시라고 떡 선물 세트 드릴게요. 드시면서 힘내시고요. 제작진 전화는 꼭 받아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자들 지금 많이 들어오고 전화도 오는데요. 전화번호를 몰라서 전화 사실 못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전화번호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릴게요.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전화 지금 바로 주세요. 실시간 전화 상담 저희가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너튜브에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와, 오늘 묵혀놓은 종목들 발효 특집인가요? 너무 묵힌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막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지금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라는 사연이 있습니다. 전문가님,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될 때 사실 우리가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네. 안녕이 쉽지 않아요. 특히 종목과. 과감하게 우리가 해야 될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봐야 되나요? 종목과는. 그건 이제 매번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매매 시나리오를 짜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매수를 하기 전부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 관심 종목을 이제 두고 볼 때 항상 막 급하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렇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이 매수나 혹은 뭐 추세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뭐 지지선을 본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맞춰서 내가 진입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짜놓는 겁니다. 매수가를 얼마로 생각하고 뭐 이 구간은 손절가로 잡아두고 혹은 1차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두고 이런 것들이 항상 습관화돼 있어야만 우리가 이 가격에 왔을 때 미련 없이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 일단은 무작정 좋다고 하니까 매수를 했다. 그럼 내가 이걸 얼마까지 봐야 될지 그리고 얼마에 손절을 해야 될지 그런 게 전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좋다고 해서 샀는데 어떡할까? 그쵸. 이만큼 올라왔는데 어떡할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진입하기 전에 단 몇 초라도 내가 딱 이 구간 이렇게 좀 시나리오를 짜두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매수할 때부터 시나리오를 잡고 들어가야 된다.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실 것 같았는데 투자는요, 여러분들 계획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128번님의 사연입니다. 하나솔루션 들고 있습니다. 35,000원에요. 지금 10% 비중인데요. 계속 빠져서 묻어놓고 가려는데 요즘엔 좀 오르네요. 그럼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게 괜찮을까요? 이런 사연이 왔습니다. 빠지는 줄 알았는데 좀 오를 때 이때를 탈출 기회로 보자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모셨을 때 동의합니까? 지금 캔들이 벌써 5개나 양봉이 나왔어요. 네. 날아가려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빨리 빠져나와야 돼 이런 생각이신지 어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저는 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신재생 에너지가 사실 굉장히 매매하기가 어렵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정책적인 부분으로 많이 움직이는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사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들도 많고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두 개 정도는 봐도 된다. 그게 이제 하나솔루션이랑 CS윈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양광이랑 풍력 각각 하나를 보자면은. 근데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적자로 전환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내년서부터는 조금 안정화에 접어들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는 구간보다는 조금 더 버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미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화학 연료를 좀 선호하는 이 공화당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련인 이 민주당 이 계속적으로 지금 공방을 지금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해도 사실 신재생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IRA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뒤집는 것 자체가 사실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하나 정도는 가져가도 되지 않나. 그 중에서도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 부문에서 또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반드시 한 번의 기회는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대선이 꼭 아니더라도 지금 국내에서도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 또 최근에 AI와 맞물려서 이 전력난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지금 뭐 아리백이라는 것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결국에는 이 재사용 에너지를 100%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위 기업을 굳이 버릴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1위이기 때문에 버릴 필요 없이 일단은 들고 가보자. 버티기 전략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드실 텐데요. 저희가 텀블러 선물 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응원하는 마음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